이슈 분석 Y시간입니다. 시장에서 중요한 이슈들 점검해보면서 여러분들만의 투자 전략 만들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루이스 앤 클로이 김선형 대표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어떤 내용들 저희가 살펴볼까요? 네, 일단 오늘 준비한 내용은 제가 언젠가 꼭 한번 해야지라고 마음 먹고 있었는데 딱 제가 항상 목요일날 방송을 하기 때문에 언젠가 한번 걸리겠지라고 했었는데 바로 오늘 걸려가지고 바로 그 내용을 주제로 준비했습니다. 앞에서 앵커님이 말씀하신 대로 오늘을 쿼드러플 위칭데이라 부르는 날인데요. 사실 이런 날이 3개월에 한 번씩 돌아오는데 돌아오긴 돌아오고 중간에 기사가 많이 올라오긴 올라오는데 도대체 무슨 내용인지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일단 주식을 하시는 분들이면 기본 중에 기본으로 알고 계셔야 되는 내용인데요. 때마침 오늘이 해당 일이 되었고 전일부터 영향권에 들어있는 만큼 지금이 매우 적절한 시기라 판단해서 일단 오늘 준비를 한번 해봤습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오늘이 3개월에 한 번 오는 내마녀의 날입니다. 시청자 여러분들 위해서 꼼꼼하게 설명해 주실까요? 네, 알겠습니다. 일단 방금 말씀하신 대로 3개월에 한 번 돌아오는 쿼드러플 위칭데이, 즉 내마녀의 날인데요. 이날은 주가지수 선물 옵션 그리고 개별 주식 선물 옵션 4가지 만기가 겹치는 날을 의미합니다. 이게 원래 보면은 좀 헷갈리시는 분들이 많으시는데요. 매달 두 번째 주 목요일 날 있는 날은 그냥 옵션 만기이고요. 3, 6, 9, 12월 달은 옵션에다가 여기다 이제 또 추가적으로 또 선물까지 포함되면서 4가지가 겹친 날로 평소와 좀 다른 날이고요. 이는 원래 미국의 주가지수 선물, 주가지수 옵션 그리고 개별 주식 옵션 3가지가 겹쳐지는 트리플 위칭데이라는 그 날이 있었는데 여기서 먼저 비롯된 단어입니다. 이날 주식시장에는 어떤 변화가 일어날지 아무도 모르고요. 예측할 수 없다는 그런 의미에서 3명의 마녀가 빗자루를 타고 동시에 정신없이 날아다니는 어떤 그런 상황을 좀 빗대서 한 말인데요. 그래서 트리플 위칭데이라는 말이 있었는데, 최근에 미국이 최근은 아니죠. 2002년도 12월 말부터, 기본 트리플 위칭데이에다가 개별 주식 선물까지 합세되면서, 쿼드러플 위칭데이로 이제 4가지의 상품이 이제 만기가 된다라는 개념을 받게 됐습니다. 일단 쿼드러플이라는 단어 자체가 일단 의미하는 게 숫자 4를 의미하고요. 이거는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지수 선물, 옵션, 그리고 개별 주식 옵션 선물 4가지가 동시에 만기를 맞이하기에 붙여진 이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 우리나라랑 좀 비교를 해보면요. 미국은 선물에서 동시 만기일이 세 번째 주 금요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3, 6, 9, 12월 달은 똑같습니다. 세 번째 주 금요일 날 쿼드러플 위칭데이가 되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3, 6, 9, 12월 달 두 번째 주 목요일이 쿼드러플 위칭데이로 불리기 때문에 바로 오늘이 그날이 되는 것이고요. 이날은 일반적으로 주식시장에서 매물이 좀 많이 쏟아져 나와서 투자 심리가 굉장히 위축되는 날로 유명합니다. 근데 큰 혼란을 좀 많이 주는 경향이 있어서 공포의 대상이 되어 왔는데, 사실 이거는 너무 이날이 무조건 그렇다라고 보기엔 좀 분명히 무리가 있고요. 대체적으로 선물 거래, 옵션 거래, 투자 조금 이제 심리가 위축이 되면서 약세장이 펼쳐지는 경우가 많긴 합니다. 하지만 무조건적으로 지수가 떨어지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걱정하실 필요 없을 것 같고요. 선물 옵션과 연계가 돼서 매몰화될 수 있는 매수 차익 거래 잔고 물량이 많고 적음에 따라서 장 분위기가 어쨌든 결정이 되게 됩니다. 특히 이날 같은 경우는 장중도 재밌는데, 이제 3시 20분부터 시작되는 동시효과 때 정말 재밌는 것들이 많이 발생합니다. 누군가 확 물량을 던졌다가 확 끌어들이는 부분들이 가끔 발생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조금 더 쉽게 설명드리면은 기관 외국인들이 대량으로 투자한 선물 옵션이 손익이 확정이 되고, 이에 따라서 차익 실현을 위한 대규모 거래가 발생하게 되겠죠. 그렇게 되면은 기관 투자자들은 만기에 발생한 파생 상품 손익에 따라 가지고 대량의 주식을 팔거나 사가지고 위험 부담을 줄이려고 어쨌든 차익을 노리려고 노력을 많이 하는 상황이 바로 오늘 발생하게 됩니다. 이에 또 증시의 큰 손들이 차익 실현을 하기 위해서 대량의 매물을 내놓게 되면서 만기일은 말 그대로 시장이 정말 난리가 나는 거고요. 변동성이 확대되고 주가가 출렁이는 모습이 자주 관측이 되는 겁니다. 이거를 우리가 좀 보통 일반적인 표현으로 만기일 효과라고 부르기도 하는데요. 이건 여러분들 참고로 아시면 될 것 같고요. 참고로 매번 만기일마다 가장 주목할 부분은 외국인 또는 기관의 어떤 수급인데, 제가 분석을 해보니까 이번 9월 만기 같은 경우는 외국인의 수급이 조금 더 중요한 것으로 일단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시장은 외국인 현물과 선물 저평가 스프레드 매수에 의존을 하고 있는데요. 투자 매력이 좀 낮아졌다는 판단이 좀 분명히 좀 있는 것 같고요. 제가 살펴보니까 지난달부터 12일까지, 그저께죠? 12일까지 외국인들 선물은 약 23,490계약 정도 순 매도를 기록 중이었습니다. 아무래도 이 기간 동안에 IT 쪽 업황의 어떤 고점, 그리고 삼성전자 3분기 감익 우려 때문에 조정을 좀 겪으면서 3분기 실적 추정치 하향 조정도 어쨌든 여기에 영향을 좀 준 것 같고요. 어쨌든 앞으로 제가 좀 봤을 때는 앞에 있었던 3월달, 6월달 쿼드러플 위칭데이와는 좀 분명히 다른 어떤 분위기가 좀 전개되고 있어서 이번에는 어떻게 될지 장 마감까지 여러분들이 조금 긴장을 하시면서 좀 지켜보시는 것도 중요해 보입니다. 일단 전체적으로 봤을 때 선물 수급 차질은 기관들의 프로그램 매수 차익 잔고 일부 청산 시도로 나올 수 있다라는 판단이 좀 서기도 하고요. 근데 사실 만기에 나오는 이런 수급 같은 부분들은
특히 요번 같은 경우는요, 보통 우리가 보던 시장을 볼 때 쇼크냐 아니면 뭐 잠깐의 어떤 노이즈냐 이런 판단을 좀 많이 하는데요. 제가 봤을 때는 쇼크보다는 잠깐의 어떤 노이즈로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오늘 만일 이런 것 때문에 시장이 많이 눌려준다라고 하면요, 여러분들이 이거를 이용해서 주식을 좀 더 매수할 수 있는 정말 좋은 기회가 되지, 이것 때문에 뭐 여러분들이 이거는 일단 도망가야 된다, 이로 인해서 주가가 더 앞으로 밀릴 것이다, 지수가 밀릴 것이다, 그렇게까지 정말 너무 심각하게 생각하실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일단 오늘은 쿼드러플 이칭데이에 대해서 일단 여러분들 설명을 좀 드려봤는데요. 앞에서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해드리면은 3월달, 6월달, 9월달, 12월달 1년의 분기의 마지막 달에 두 번째 주 목요일날 여러분들을 찾아뵙고요. 그리고 매월 두 번째 주 목요일날 오는 거는 옵션 만기입니다. 분명히 기억하시고요. 1, 2, 3, 4, 5, 6, 7, 8, 9, 10 두 번째 주 목요일은 옵션 만기, 그리고 3, 6, 9, 12월달 네 번째 주 목요일은 쿼드러플 이칭데이, 요거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 미국 쿼드러플 이칭데이랑 우리나라 쿼드러플 이칭데이는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것도 헷갈리시면 안 될 것 같고요. 어쨌건 주식하는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때 선물 시장을 신경을 안 쓸 수가 없습니다. 근데 너무 신경 쓰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전체 투자 판단할 때 여러분들이 흐려지실 이유는 전혀 없을 것 같고, 그냥 경계 정도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앞으로 이런 날을 여러분들이 계속 겪으실 텐데, 이날을 기준으로 뭐 매수매도를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하루 정도는 쉬어가면서 앞으로 분위기가 어떻게 될 것인가 라는 부분을 판단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주에는 또 다른 좋은 내용으로 또 여러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세 달에 한 번씩 돌아오는 쿼드러플 워칭데이, 내마녀의 날에 대해서 보다 자세하게 알아볼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자, 그럼요. 저희가 오늘 장에서 투자를 어떻게 만들어보는 게 좋을까요? 간략하게 설명 좀 해주세요. 네, 일단 딱 지금 제가 생각나는 거는 두 가지 좀 큰 이슈가 있는데요. 사실 저는 이런 날에 주가를 지수를 좀 밀어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7월 말부터 사실 우리나라가 조정을 좀 받았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조정을 좀 받았는데, 북한도 많이 좀 영향을 줬고요. 조정을 받았는데, 사실 조정은 거의 90% 이상 끝났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아직까지도 조정이 이어지고 있고, 아직까지도 시장에 불안하신 분들이, 시장에 투입되지 못하신 분들이 정말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이제 쿼드러플 이칭데이, 오늘 만일 지수가 밀리고 마감한다면은, 오늘 내일, 또 내일 또 때마침 금요일입니다. 또 거래량이 좀 적은 금요일인데, 오늘 내일 보셔가지고 평소에 내가 정말 담고 싶었는데 시장의 분위기를 보면서 좀 담는 걸 좀 기다려봐야겠다 싶은 종목들을 담기에 정말 좋으실 것 같고요. 또는 뭐 이미 많이 담으셔놓고 이제 비중을 완료해 두신 분들은 이런 날은 그냥 HTS 끄시고 뭐 밖에 외출을 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너무 많이 HTS를 보고 계시면은 여러분들이 좀 눈도 피곤하시고, 제가 항상 저희 아는 분들께 농담처럼 드리는 말씀이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호가창을 쳐다보고 있는다고 주가는 절대 올라가지 않습니다. 자, 어쨌든 오늘 같은 날 오히려 지수 쪽에 집중해서 보기보다는요, 내가 평소에 관심 있었던 기업에 전화를 한번 더 해보고, 전화 탐방 해보고, 분석을 조금 더 한번 해보고, 그리고 만일 전혀 문제가 없고 시장도 밀려주고 이에 따라서 내 종목도 좀 밀려준다면은 정말 매수에 좋은 기회가 되는 상황이지, 절대적으로 이거는 여러분이 도망가시거나 매도를 하시거나 이날 기준으로 지금까지 7월부터 힘들었는데 더 힘들어지겠다라는 건 절대 아니니까요. 그렇게까지 괜히 굳이 남들 아무도 안 하는 걱정을 하실 필요는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또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장 투자 전략까지 함께 살펴주셨습니다. 자, 지금까지 이슈 분석 Y 시간이었고요. 루이스 앤 클로이 김선영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